네, 지원뉴스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을 초대해 앞으로의 정책과 그리고 강원도 현안 해결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정세균 전 총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 오는 길은 어렵지는 않으셨고요. 예, 길이 너무 잘 뚫려서 네. 아주 시원하게 왔습니다. 네. 요 몇 년 사이에 강원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네. 저희 동계올림픽이 아마 크게 기여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교통망이 좋아진 만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 공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사회적 상속제를 강조하셨는데요. 예. 여러 번 또 말씀을 하셨겠지만 도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미래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도 주저하고 또 취업도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줄 방법이 없겠는가.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국가 찬스를 통해서 20살이 되면 1억 정도의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놓아주자. 그게 이제 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출발할 때 너무 이 뒤에서 시작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디딤돌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1억이라면 개인당 1억이라면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예. 관련된 예산 확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예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원래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마련된 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상속세 증여세를 재원으로 하면 딱 맞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이 많이 치열합니다. 1, 2 다툼도 치열한데 아직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정 후보께서 막판 어떤 승부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도 그렇고 원래 이 본선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제1야당과 경쟁해야 되는데 네. 제1야당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 윤석열 씨가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야, 이제 저분이 국민 보기를 뭘로 보나, 아나무인이구나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후보가 홍준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홍준표를 이길 거냐? 아마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 동지들이 네. 정세균이 홍준표를 이길 수 있다. 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의 그 경선을 시작으로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이광재 의원과도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련 공약도 좀 세심하게 좀 챙길 것 같은데요. 도민들은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강원도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은 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을 거쳐서 호남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놓겠다. 소위 말하는 강호축의 발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아마 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강원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원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왜 후보 정세균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정세균은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인 정세균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국익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외교적인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의 고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외교의 전문성, 거기에다 통합의 리더십, 또 도덕성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도덕성에 한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테스트 하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것이 정세균입니다. 이렇게 전문성과 리더십 스타일과 도덕성을 갖춘 저 정세균에게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까지 강조해 주셨는데요. 후보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